대한민국에 드디어 결국 탄생한 자유시민, 공화시민, 인권시민, 우리 공화당 당원들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거리로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떼약볕째는 거리로 뛰쳐나와 2년 넘게 133차에 133번의 토요일을 기꺼이 내 나라 지키겠다고 울부짖고 외치는 우리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 공화당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그 새빨간 사랑, 대한애국당,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쳤던 대한애국당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울 진짜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 우리 공화당으로 전진 전진 전진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천막투쟁, 우리 공화당의 천막 당사투쟁은 대한민국 헌법 8조에 의거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정당의 정당한 정당 활동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는 피아 식별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구별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문재인 씨,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권력 찬탈한 가짜 대통령 문재인 씨,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찬탈하고서 청와대를 차지하고서 피아 식별 못한 채 박원순이 보낸 용역 깡패한테 두들겨 맞은 대한민국의 국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현행범 체포 대상으로 이해하고 박원순이 보낸 용역 깡패들은 경찰 보내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 실컷 두들겨 패라고 보호해주고,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바로 국민은 현행범 체포 대상으로, 국민을 두들겨 팬 가해자 폭행범은 경찰 지켜 보호해주는, 그것이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현실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천막 당사 투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켜내고 불법 사기 조작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 몰아내자만 함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망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우리 공화당이 몰아내자! 구출하자만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기상을 보아라. 조국이 우리를 힘껏 부르는 준엄한 명령이다. 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민국을 내가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의 국심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공화다. 반만년 비쳐내린 8천만의 민족 도전과 승리 위대한 한민족 기상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세계로 전진하자. 역사가 기록하리라. 우리의 용맹을 나가자 싸우자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공화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자! 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전 의원님이십니다. 최근에 우리 공화당으로 오셔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맡으신 오경원 실장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좀 전 소개받은 당대표 비서실장 오경훈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원진, 홍문종 두 공동대표님 정말 좀 잘 보필해서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의 종갓집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우파의 종갓집이 어딥니까? 참 아쉽게도 국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보수 우파의 종갓집을 저희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종갓집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우파가 폭삭 망했습니다. 원래 집안이 망해갈 때, 그럴 때 종갓집이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너져 내려갈 때 종갓집이 중심을 잡고 모든 문종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설득하고 함께 나가자고, 집을 살리자고, 집안을 살리자고, 이래야 마땅한데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까? 탄핵의 부당함을 외치면서 지난 2년 6개월간 이 거리에서 목청껏 싸운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갓집이 종갓집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들 우리 살면서 좀 봤습니다. 이 장손이라고 이거 제대로 역할도 안 하고 파라코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 봤는데, 그럴 때 누군가 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할 못하는 종갓집을 대신해서 그 문중을 살리기 위한
종갓집을 새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참 뭐 비유하긴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패족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한 10년간 절치부심 와신상담해서 그 독한 각오를 가지고서 막 박히면서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정권을 다시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질각오를 가지고서 지난 2년 반이 아니라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이 자리에 다시 모시고 좌파 정권을 끝장낼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저희 우리 공화당이 종갓집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솔선수범 헌신, 두 번째는 설득과 포용, 세 번째는 품격을 좀 갖추는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헌신과 솔선수범. 그렇습니다. 집안이 무너져 갈 때 누구보다도 종갓집이 모범이 되어서 솔선수범하고 노력해 나갈 때 흩어져가는 모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화당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종갓집의 역할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2년 6개월간 그런 역할을 해오신 우리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 우리가 그런 헌신과 솔선수범은 보여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어떤 걸까요? 정말 설득과 포용이 필요합니다. 집안이 참 무너져 갈 때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들 모여가지고 그 살리기 위해서 힘을 합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녹 놓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또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수 우파의 현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태극기 집회만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 집회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좀 각계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분들부터 우리가 더욱더 설득하고 함께하기 위해 모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저희가 좀 답답하고 짜증도 나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뭐 답답하다고 해서 막 다그치기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오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종갓집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다독거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집에 올 때 정말 따신밥 해서 먹이고 손 꼭 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설득하고 포용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종갓집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마지막 세 번째 제 소견입니다만 이제 좀 품격 있는 공당으로 좀 한 차원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태극기 집회 이전에 집회나 시위 뭐 이런 거 그런 거 거의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뭐 민노총이나 뭐 그런 데처럼 무조건 때만 쓰고 뭐 들어눕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양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얘기하시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이 집회나 이런 거 잘 해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2년 반 가까이 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마음도 좀 피폐해지고 좀 화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도 좀 거칠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사실 그 뭐 거친 얘기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고만 한다면 진짜 날밤을 새워서라도 뭐 팔도 사투리 욕 다 배워가지고라도 뭐 육실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퍼붓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이 거친 말 가지고서 이 정권을 퇴진시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이 정치인이 막말했다 이래가지고 그 내용 진위 여부는 뭐 따지지 않고 오히려 뭐 저 사람 막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역공을 받는 그런 경우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하듯이 지난 그 대통령 후보 선거 때 그때 이 민노당 이정희 후보가 우리 박근혜 후보 대통령께 얼마나 참 험하게 독하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정희가 이겼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정희 말 뭐 내용은 차치하고 저렇게 인간성이 안 된 사람은 정치 이전에 인간이 안 된 사람들은 정말 국정을 담당할 수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공화당도 우리 공화당도 이제 제2창당으로 더욱더 이 공당으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 열기를 모을 때는 또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지만 또 공적인 부분에서 공당으로서의 또 품격은 앞으로 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공적인 자리에서 공당으로서 두 분 공동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마음들이 확인됐으니까 제가 구호 하나 같이 여러분과 외치고 다짐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 다 해온 우리가 보수우파의 종갓집이다. 끊어서 하겠습니다. 제 역할 다 해온 우리가 보수우파의 종갓집이다. 우리 공화당이 보수파의 종갓집이다. 종갓집의 역할을 다하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실 분은 현직 법대 교수로 학생들에게 법학 학도들에게 법의 양심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한상수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운동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날씨 더워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투쟁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가. 저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광화문광장 텐트를 설치했다가 또 철거했다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전당대회를 합니다. 세계 유일한 정당입니다. 매주 토요일 전당원들이 모여서 하는 전당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걸 동지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컨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이가 박원순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는 거 하나 없습니다. 박원순은 불법 행정대집행을 한 범인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 행정대집행을 부추기고 또 더 공권력을 남용하도록 시킨 문재인 역시 범인입니다. 맞습니다.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만약에 더
강한 저 공권력 남용을 하게 될 때 역시 집권 남용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왜 박원순이 또 문재인이 저렇게 우리 자그마한 텐트도 갈아놓고 저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할 일이 그렇게나 없는지 궁금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하도 전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아니 박원순 보고 너들 많아 그 이른바 성스러운 촛불광장을 태극기에 다 증명 나도록 뭐 너무 했냐 하도 좀 전화를 많이 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순도 문재인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자재로 광화문광장을 드나들면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제가 머물고 있는 부산 태극기 집회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에 처음 열리는 지방집회입니다. 그리고 부산 민심은 거의 비등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이제는 폭발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동지들께서 많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그 비등점에 가까운 부산 민심에 불을 질러 주십시오. 그래서 부산 사람들 죄의식이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산 사람 죄의식이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이 부산 사람이었던 게 화가 나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부산에서부터 문재인을 끌어내립시다. 그래서 전국 동지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분은 우리 공화당의 자랑스러운 청년 당원 중 한 분이십니다. 홍보를 맡고 있는 홍보팀장 최지민 팀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그 뒤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우리가 목소리가 잘 들릴수록 그리고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분들께 우리의 메시지가 더욱더 강하게 전파될수록 우리공화당은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면 그 저번 주에 연구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책연구원인데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공화당 청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가 실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와 연구를 주관하는 박사님이 한 30대 정도 돼요. 젊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보수 정당을 연구하려면 우리공화당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인지 잘 모르겠다. 저는 그 앞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한 얘기입니다. 학술적으로 우리공화당이 보수정당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다. 정치적으로 보수파 정당으로서 의견을 피력하는 가장 선명한 정당이 우리공화당 뿐이다. 이것을 정말 많은 정당과 정치인과 언론들이 숨기려고 했지만 학계에선 먼저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 대한 논문을 쓰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조사에 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공화당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발표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제 곧 10주년을 맞아요. 광화문 광장이 생긴 지 1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사에서 광화문 광장 10주년에 대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하는 키워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공화당이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때문에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알고 싶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우리공화당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파 우리공화당 지지자 여러분들의 과제는 우리공화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대한애국당 시절부터의 오랜 과제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공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광화문광장 투쟁을 이어지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미지가 굉장히 망가졌어요. 자신이 용역 깡패 수백 명을 보내서 우리공화당 측의 비무장 시민들을 잔인하게 두드려 패고 폭행하는 장면이 만천하에 보도됐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이미지를 씻어버리고 마치 우리공화당이 소위 말하는 몰지각한 틀딱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보도된 바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우리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이든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 자신들의 이미지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뭐 우리공화당 측 시민에 대한 호칭은 어머님 아버님으로 통일한다. 뭐 이러겠죠. 뭐 우리가 맡고 있는데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때리는 방법도 있겠죠. 저한테도 그랬어요. 6월 25일 날에 분명히 그 용역 깡패가 저를 발로 커도차면서 저보고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아주 비열한 방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실을 만들고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틈은 너희가 만들었고 우리는 파고들었을 뿐이다. 여러분, 틈을 주고 싶으신가요? JTBC라든지 뭐 지금까지 수많은 어용 좌파 언론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망가진 모습, 분노하는 모습을 그들이 자기 입맛대로 짜집기 위해서 이용하고 우리의 이미지를 버리는데 이용하도록 그렇게 용인하실 겁니까? 이제 우리공화당은 우리가 민초들이 만든 당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각별히 마음을 기울이고 계시는 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생겨나겠죠. 이 당이 저는 최소 100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바톤 터치할 새로운 동지들과 새로운 여러분의 후배들이 정말 멋진 선배, 정말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선배, 그런 분들로 지금 있는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 멋지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공화당은, 그리고 저는 동지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3년을 투쟁해온 정신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나라와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국기를 들고 깃발을 들고 나와주셨던 그러한 순수한 열정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마음을 각별히 잊지 마시고 앞으로 들어오시는 새로운 수많은 동지들에게 우리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공화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지민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실 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언론 대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유일보 대표 전 의원 박성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토요일날 애국의 날 우리는 다시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일본판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온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주에 간단합니다. 3가지 종류의 화공약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3종류 화공약품입니다. 돈으로 따져서 5,500억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바로 여러분 갖고 계시는 휴대폰, 그 액정화면,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지금 20%를 담당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 5천억 사원 부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액수가 170조짜리입니다. 일본이 5,500억짜리 요조만한 화공약품 3종류 못 받아 가지고 아마 한 2-3달 뒤에는 반도체 수출 제작이
절반도 줄어들면 우리 경제 폭망하는 겁니다.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일 수교를 한 이래로 일본이 구체적인 품목을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세 종류 간단한데 우리 복잡한 화공약품 알 수가 없죠. 그중에 하나가 문제입니다. 불화수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독가스, 살인가스를 만드는 원료로도 쓰이고 이게 우라늄을 추출해 가지고 정제를 해서 원자탄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화공약품이에요. 그 일본이 이번에 조치를 취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시점을 명시하지도 않고 사업체도 명시하지. 하여튼 한국의 어떤 업체가 일본로부터 불화수소를 다량으로 갖고 사가갔는데 그 행방이 좀 이상하다 이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어디로 빠져나갔는데 결국은 북한으로 간 게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부가 북한 핵무기 만드는 데 필요한 화공약품을 보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유가 안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불화수소가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신나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청 동원해서 통관 서류 전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업체 확인할 수 있고 수입량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소비하는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쪽에다가 공문 받아가지고 생산량이 얼마 됐냐, 얼마 투입해, 반도체 생산에 불화수소 얼마 됐냐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건데 그거를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아, 일본에 대해서 항일운동하자. 이게 지금 독립운동할 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놓은 대책이 무슨 국제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 WTA에 제소를 한다. 러시아산 수입품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러시아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 일본 거를 쓰느냐? 순도가 문제인 거예요. 99%가 아니라 99.999%. 이게 이른바 좀 유식한 말로 5-9, 9자가 5개가 붙어야지 진짜 순도 제품인데 바로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거를 지금 92%나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역사가 되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려왔습니다. 97년 우리가 IMF를 당했습니다. 그때 97년도가 대선해이고 기아자동차가 파업을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줬던 단기 외채를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장을 해주지 않고 120억 달러를 빼나가면서 달러 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남아, 홍콩 외국계 은행이 달러를 빼가고 미국이 빼가면서 대한민국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외환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IMF 구제금융 제발 살려달라고 IMF에 돈 빌리러 가는 국제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2년 전 1995년 11월 달에 유명한 김영삼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죠. 뭐 하다가 하여튼 열받아가지고 이 양반 일본 놈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자식한테도 함부로 못하고 아래 사람들한테 함부로 못하는 얘기인데, 아이 YS 대통령이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온 세계 언론에 다 대설특필되면서 일본 1억 5천만 국민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딱 요걸 가지고 있다가 딱 터뜨려버려가지고 우리가 IMF 당했습니다. 그때 급해가지고 97년 11월 달에 장차관들이 막 일본 찾아가니까 딱 보여줬다는 겁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그때 YS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한국 도와주지 마라는 딱 메모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 22년 전 사건이 여러분 재발됩니다. 지난 2년 전 17년 5월 9일 날 그 불법 선거로 문재인이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요. 며칠 뒤에 아베 총리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전화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처음에 전화하면 축하한다, 뭐 잘해보자 하는 얘기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위안부 보상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오늘부로 활동 정지시키고 나는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베하고 첫 번째 통화에서 문재인이가 반일운동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일본이 어떤 놈들입니까? 딱 기다렸다가 2년 만에 드디어 한국 산업의 급소를 딱 잡고 지금 한방 먹인 겁니다.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일본이 이달 중에 결정을 해서 수출품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다 특혜로 수출해주는 화이트 국가 27개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당연히 들어있었죠. 그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우리는 수백 개 품목, 수백 개 기계 장비 전부 일본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겠습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넉 달이면은 대한민국 제2의 IMF가 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외교의 실패입니다.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 정부 정책이 실패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재인이 실패입니다. 문재인이가 갖고 있는 그 빨간 이념 때문에, 그 문재인이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는 겁니다. 왜 기업인을 방패로 내세우고 국민하고 같이 일본하고 싸우자 그럽니다.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아예 망치려고 달라드는 이 문재인이 끌어내리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하루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망하기 전에 문재인이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가와 국민 그리고 주군을 향한 이분의 눈물겨운 일편단심, 우리 대장님, 우리 지도자님,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단심 가주십시오. 넋이라도 잊고 일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야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 아래 서자. 서자. 독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광화문 광장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죠? 박원순이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옮기고 거기다가 촛불 혁명탑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 진격하기 전에 광화문 광장을 때리면은 촛불만 나옵니다. 그들은 광화문 광장을 좌파
붉은 머리, 종북, 진북, 주사파, 통진당, 아로 세력들, 그들이 바로 광화문 광장을 붉은 광장, 그들의 성지로 만들 계획을 차근차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을 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각 정당, 좌파 정당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야, 광화문 광장이 촛불혁명 광장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우리 공화당 광장으로 우파의 성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좌파의 성지를 촛불 쿠데타의 성지로 광화문 광장을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중에서도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는 자가 대한민국을 장악한다. 촛불 쿠데타를 이제는 촛불 혁명이 아니라 촛불 쿠데타 세력으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 그것은 바로 우리 공화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2017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듯이 그날 돌아가신 5분의 죽음도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굴종하지 않고 더 나아가 광화문 광장을 진격해서 다시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려고 우리는 광화문 광장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갔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광화문 광장의 텐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 현행범으로 다 잡아 들어봐라. 조은진이 잡혀가도 제2의 조은진, 제2의 제3의 조은진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홍문정 선배 같이 들어가니까 괜찮잖아. 옛날에 내 혼자 들어가면 좀 서러웠는데.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그런 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을 과거에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비겁하지 않고 행동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사항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집안에 가면은 훌륭한 가장들이신데 모든 것을 팽개치고 30m에 땡볕에도 태극기 들고 투쟁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매주 이렇게 당원들을 모아놓고 당원들과 함께 저 주사파 정권과 투쟁하고 있는 정당은 바로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수 우파 적자 정장자 이거 끝난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우리 공화당 앞에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황교안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 공화당은 벌써 문재인이 상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하고 싸울 때 우리 홍문정 선배 먼저 앞에 세우고 내가 바로 뒤에 서려고 그래. 아니 어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은 안에 국무회의에서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눈이 실명까지 갖는 그 사람들 보고 현행범인데 안 잡아들이느냐. 제가 상임위에서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날 현행범 잡아들이면은 용역 깡패들 몇백 명 다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촛불 광장,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 광장을 뺏기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이제 박원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박원순은 우리 공화당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상대가 누구라고요? 문재인, 주사파, 종북 좌파 독재 정권의 제일 앞에 서 있는 문재인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 척결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이제 새롭게 자강의 길로 갑니다. 절대로
굴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우파 정당 개혁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우파 정당 개혁을 통해서 다음에는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의 문화, 새로운 정치의 문화, 새로운 국회의 문화를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바꿉시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의 책무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837일째 옥중 투쟁하고 계시는 의미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835일이네요. 대통령 나오셔야 되는데 좌파들이 쉽게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 공화당과 우파 국민들은 똘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저 청와대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함께 갑시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을 만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우리 공화당과 함께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 이룩하자!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정당, 바른 말하는 정당, 좌파들한테 굴종하지 않는 정당, 우리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동지들 다들 일어나십시오. 우리 공화당 동지들 대단합니다. 이 땡볕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니까 일어나니까 바람이 부니까 태극기가 너무 아름답네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태극기에 저 바람에 흩날리는 태극기. 여러분! 우리 공화당 멋있죠? 저들이 가지고 있던 광화문 광장을 촛불혁명광장으로 만들려는데 쐐기를 박았지 않습니까? 촛불혁명 광장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은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의 광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동기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가자! 광화문으로! 감사합니다.